중전마마, 저 여인을 당장 내쫓으십시오. 저런 천한 것이 감히 이 자리에. 곱게 단장한 교수들 틈에서 홀로 누더기를 걸친 처녀. 사람들의 비웃음이 쏟아지던 그 순간 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거지 차림의 처녀가 세자빈 간택 자리에 나타난 것이며 왕은 왜 그 처녀를 향해 걸어간 것일까요? 미담 여훈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전주 땅에 윤참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 벼슬을 이어온 명문가였지요. 기와집 소슬 대문에는 윤씨 가문의 현판이 번듯하게 걸려 있었고 마당 안에는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봄마다 하얀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 집 외동딸의 이름은 윤소연이었습니다. 나이 16,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은 처녀였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바느질 솜씨도 빼어났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고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참판댁 아씨는 참으로 귀하게 자랐어. 저런 교수라면 어느 대갓집에서도 탐내겠지. 소연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보다 소박한 무명치마를 즐겨 입었고 거울 앞에 오래 앉아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처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풍파를 모르던 고요하고 따뜻한 날들이었지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소연은 마당 한켠에 앉아 매화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낡은 지팡이를 짚은 노파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허리가 굽고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아가씨, 길을 가다 목이 말라서요. 물 한 사발만 얻을 수 있을까요? 소연은 책을 덮고 얼른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부엌에서 물만 떠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밥과 된장국을 담아 정성껏 상을 차려왔습니다. 노파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뒤 노파는 소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람의 가치는 입은 옷이 아니라 품은 마음에 있는 법이랍니다. 소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소연은 한동안 노파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을 그때의 소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윤참판은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품 탓에 조정에 적이 많았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적은 이조판서 엄기준이었습니다. 엄기준은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윤참판의 올곧음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저놈만 없으면 내 세상인 것을. 엄기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도식, 나이 22. 얼굴은 번듯했지만 속은 그 아비를 빼닮아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어느 날 엄도식이 길에서 소연을 보았습니다. 매화꽃이 흩날리는 골목을 걸어가던 소연의 모습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저 처녀가 누구냐? 윤참판 댁 외동딸이옵니다.
윤참판의 딸이라고? 엄도식은 그날로 혼담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윤참판은 단호했습니다. 판서대과는 혼사를 맺을 수 없소. 이 말이 엄기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거절해. 두고 보자. 한편 소연은 그런 집안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책을 읽고 어머니의 바느질을 거들고 마당에 매화나무에 물을 주며 지냈습니다. 소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버지가 남겨준 옥비녀였습니다. 순백의 옥으로 만들어진 비녀 하나. 이건 내 외조부께서 내 어미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시집 갈 때 가져가거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며 건네준 날부터 소연은 그 비녀를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주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윤참판이 영모에 연루되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윤참판댁 대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윤참판은 어디 있느냐? 당장 나오너라. 소연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윤참판은 소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것은 누명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어찌할 수가 없구나. 아버지, 내 품속에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알겠느냐? 아버지는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사흘 만에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은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16 소연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처녀가 되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품속의 옥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쫓겨난 소연이 찾아간 곳은 이모 댁이었습니다. 전주성 안에 살던 이모는 처음에는 소연을 반겼습니다. 아이고, 가엾어라. 어서 들어오너라. 그러나 사흘이 지나지 않아 이모부의 눈치가 달라졌습니다. 역적의 조카를 들였다가 우리 집도 화를 당하면 어찌하겠소. 하지만 갈 곳이 없는 아이를 당장 내보내시오. 소연은 그날 밤 이모 댁을 나왔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옛 하인 막동이가 소연을 붙들었습니다. 아씨, 어디로 가시려고요? 한양으로 갈 것이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 아씨, 그건 안 됩니다. 역적으로 몰린 집안의 딸이 한양에 나타나면 바로 잡혀갑니다. 그렇다 해도 나는 가야 한다. 아씨, 제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씨에게는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소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막동이 말이 맞았습니다. 한양까지는 수백 리 길. 여자 혼자 걷기에는 너무나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겠다. 왜 그러십니까, 아씨? 막동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누명이라고. 그 말을 나는 믿는다. 막동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제가 모아둔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가져가세요. 막동아, 저는 아씨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늙은 어미가 있어서요.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소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엽전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혀도 걸었습니다.
주막에서 밥을 얻어먹기도 했고 노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옷은 점점 낡아갔고 얼굴은 햇볕에 거칠어졌습니다. 열흘을 걸어 한양 성문 앞에 섰을 때 소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것이 처녀. 그것이 한양에 도착한 소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담긴 눈빛. 반드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내겠습니다. 소연은 성문을 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소연이 처음 찾아간 곳은 아버지의 옛 친우 박진사 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하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역적 집안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나리의 분부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작거리 한켠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눈을 들어보니 비단 보자기에 싼 떡 한 조각을 내미는 손이 있었습니다. 손의 주인은 나이 60쯤 돼 보이는 노파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지만 눈빛이 맑고 깊었습니다. 소연은 그 얼굴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전주에서 물을 얻어 드셨던 노파는 빙긋 웃었습니다. 기억하는구나. 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봄날 매화나무 아래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파였습니다. 어쩌다 이 꼴이 됐느냐? 소연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 어머니의 죽음, 이모 댁에서 쫓겨난 것까지. 노파는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노파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어귀의 작은 집 한 채를 가진 홀몸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거라. 당분간은 몸을 숨기는 것이 좋다. 어르신, 왜 이리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옛날에 나도 억울하게 쫓겨난 적이 있단다.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것이지. 옥분 노파는 소연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가씨, 세상이 아가씨를 짓밟으려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아무리 깊은 수렁도 마음을 잃지 않으면 결국 빠져나오게 돼 있어. 그날 밤 소연은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옥분 노파 집에 머물면서 조금씩 한양의 사정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옥분 노파는 궁궐 안에 아는 이가 몇 있었습니다. 나인들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지요. 그 인연을 통해 소연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세자빈 간택이 한 달 뒤에 있다고? 그렇단다. 전국의 양반 교수들이 한양으로 모인다고 하더라. 소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생각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어르신, 간택에는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양반집 교수라면 누구든 나갈 수 있지. 왜? 아버지의 억울함을 왕께 직접 앓을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옥분 노파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가씨, 지금 그 꼴로 간택에 나가겠다는 것이냐? 예. 미쳤구나. 그러나 소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옥분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씻기라도 해야지. 노파는 소연을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때를 씻기니 눈처럼 하얀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귀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입힐 비단 옷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연이 간택 자리에 나갈 때 입은 것은 깨끗이 빨았지만 여전히 낡은 무명 치마였습니다. 간택날 아침 경복궁 외곽행각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교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에 화관을 쓰고 귀한 놀이개를 달고 각 집안의 자랑을 온몸으로 뽐내는 처자들이었습니다. 그 틈에 소연이 들어섰습니다. 누더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가장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게 뭐야? 저런 차림으로 어떻게 감히? 저 집안은 가르침이 없나? 상궁이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전라도 전주에서 왔습니다. 윤참판의 딸 윤소연입니다. 그 순간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윤참판, 역적으로 몰린 그 윤참판. 역적의 딸이 간택에 나타났다고? 한쪽에 있던 엄기준의 집안 교수를 수행하던 상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런 자를 들여보내다니 당장 내쫓으시오.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서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택 자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힘있는 발소리였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왕은 소연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러나 공손하게 왕의 눈을 마주보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전라도 전주 윤참판의 딸 윤소연이옵니다. 윤참판의 딸. 왕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냐? 예, 전하. 소녀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옵니다. 부디 한 번만 들어주시옵소서. 주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왕은 잠시 소연을 바라보다가 옆에 내관에게 말했습니다. 이 처자를 따로 인도하라. 그것이 소연이 왕 앞에 처음 선 날이었습니다. 왕과의 독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엄기준이 어떻게 음모를 꾸몄는지. 말을 마치고 소연은 이 말을 받아게 됐습니다. 전하, 소녀의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인이 이 일을 살펴보겠다.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연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궁밖 옥분 노파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르신, 왕께서 살펴보겠다고 하셨어요. 잘 됐구나. 이제 다 되었겠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엄기준은 소연이 왕 앞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계집이 살아 있었다고. 예, 날이. 간택 자리에 나타나 왕께 직접 아뢰었다 합니다. 왕이 뭐라 하더냐? 살펴보겠다 하셨다 합니다. 엄기준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 계집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엄기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먼저 옥에 갇혀있는 윤 참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스스로 영모를 자백해라. 윤 참판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엄기준은 다음 수를 썼습니다. 포졸들을 풀어 소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딸이 한양에 숨어 있다. 잡아들여라. 소연이 옥분 노파 집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엄기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북촌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분 노파가 급히 소연을 불렀습니다. 아가씨, 여기도 위험해졌다. 서둘러야 한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궁 안으로 들어가야 해. 궁 밖에서는 더 이상 아가씨를 지킬 수가 없어. 소연은 옥분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은요? 나는 괜찮다. 어서 가거라. 소연이 막 일어서려는 순간 대문이 쾅 열렸습니다. 포졸들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처자 윤소연이냐? 소연은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골목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고 담을 넘고 시전 사이를 헤집고 소연은 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떤 손이 소연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어두운 가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손이었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소연을 숨겨준 사람은 포목전을 하는 젊은 상인이었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전에 윤 참판 나리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 딸이시면 당연하지요. 소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선의가 이런 곳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도움으로 소연은 간신히 궁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궁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엄기준은 더 큰 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최측근 내관에게 뇌물을 먹였습니다. 윤 참판의 딸은 정신이 나간 계집이옵니다. 전하를 혹세무민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만나시면 아니 됩니다. 내관은 왕 앞에서 소연에 대해 거짓을 아뢰었습니다. 전하, 그 처자는 역적의 딸로 이미 잡혀갔사옵니다. 아무래도 간택 자리에 나타난 것도 혼란을 일으키려는 계략이었던 것 같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편 엄기준은 또 하나의 음모를 꾸몄습니다. 윤 참판의 죄목을 더욱 무겁게 꾸며 형조에 올렸습니다. 윤 참판은 3일 안에 처형되어야 마땅합니다. 형조 판서는 엄기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소연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소연은 비를 맞으며 국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포목전 상인이 다급히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윤 참판 나리께서. 아버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사흘 안에 처형된다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소연의 발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옥분 어른이, 어르신이 왜요? 포졸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아가씨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사흘 안에 처형.
옥분 노파는 잡혀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품에서 옥비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옥의 감촉. 아버지의 온기가 담긴 것 같은 비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것이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소연은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든 방법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에게 닿을 수도 없었고, 왕을 만날 수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떤 말이 떠올랐습니다. 봄날 매화나무 아래 옥분 노파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입은 옷이 아니라 품은 마음에 있는 법이랍니다.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입은 옷. 소연은 지금 누더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누더기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처지라는 누더기를. 그러나 품은 마음. 소연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믿음. 진실에 대한 확신. 그것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옥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왕이 직접 아버지를 영모 죄인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엄기준이 꾸민 것이다. 그렇다면 왕께 직접 진실을 보여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소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담긴 눈빛으로. 그리고 소연은 그동안 숨겨왔던 것 하나를 꺼냈습니다. 옥비녀와 함께 품에 지녀온 것. 작게 접어놓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가던 날 소연의 손에 쥐어준 것.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소연은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엄기준이 오래전 뇌물을 받은 증거, 무고한 이들을 음모로 제거한 기록. 윤참판이 오랫동안 증거를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었구나. 소연은 종이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생겼습니다.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왕께 이 문서를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어떻게 궁 안으로 들어갑니까?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옥분 노파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궁 안에 아는 나인이 있다고. 소연은 포목전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궁 안에 드나드는 분을 아십니까? 있습니다. 내관 중에 옷감을 사가는 분이 계십니다. 엄기준과는 다른 편 사람이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소연은 그날 저녁 내관을 통해 왕에게 편지 한 통과 함께 아버지의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전하, 이 문서가 진실입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모은 것입니다. 한 번만 살펴봐 주시옵소서. 왕은 그날 밤 문서를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왕은 내관을 불렀습니다. 형조판서와 엄기준을 당장 들라 하라. 이른 새벽 편전에 두 사람이 불려왔습니다. 엄기준은 태연한 척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왕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엄기준은 문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전하, 이것은 누군가가 신을 모함하려고 꾸민 것이옵니다. 꾸민 것이라고? 예, 전하.
역적의 딸이 만들어낸 것이 분명하옵니다. 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적힌 인물들을 모두 불러들여라. 직접 확인해 보겠다. 엄기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서에 적힌 인물들은 엄기준이 뇌물을 준 자들, 협박한 자들이었습니다. 왕 앞에 세우면 모두 실토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입을 다물어라. 왕의 목소리에 서리빨이 섰습니다. 그날 오전 문서에 적힌 자들이 하나씩 편전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입을 열었습니다. 예, 전하. 엄기준 나리에게 은자를 받은 것이 사실이옵니다. 윤참판의 영모는 엄기준 나리가 꾸민 것이옵니다. 신은 그 증인이옵니다. 저도 협박을 받아 거짓 진술을 한 것이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엄기준을 지탱하던 기둥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기준의 아들 엄도식이 불려왔습니다. 내 아비가 윤참판의 딸에게 혼담을 넣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느냐? 엄도식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엄도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전하. 사실이옵니다. 그것이 이번 일의 발단이었느냐? 예, 전하. 엄기준은 아들의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놈이 내가 감히. 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기준. 예, 전하. 과인이 오래 속았구나. 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무게가 온 편전을 짓눌렀습니다. 엄기준은 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자를 역적으로 몬 죄, 증인을 협박하고 매물로 매수한 죄, 왕을 기망한 죄로 관직을 박탈하고 전 가산을 몰수한다. 아울러 형장 30대를 집행하고 유배에 처하라. 전하, 한 번만 용서를. 포졸들이 엄기준을 끌어냈습니다. 윤참판을 즉시 석방하라. 누명을 벗기고 관직을 돌려주어라. 그리고 왕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소연을 들이라. 소연이 편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낡은 무명 치마였습니다. 그러나 머리에는 옥비녀가 빛났습니다. 소연은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은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택날 처음 보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눈빛. 내 아비는 오늘 석방될 것이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참지 않고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한편 엄기준은 곤장을 맞고 거리에 내쳐졌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당했고 아들 엄도식은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픕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기준은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권세로 사람을 짓밟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참판은 석방되어 다시 조정에 출사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왕은 간택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여러 교수를 천거했지만 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인은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 이듬해 봄 소연은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가을의 날
경복궁들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화관을 쓰고 비단 옷을 입은 소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빛나는 것은 옷도 화관도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꽂힌 순백의 옥비녀. 아버지의 손에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소연에게로 이어진 비녀. 천리 길을 걸어오는 동안 잃지 않았던 것. 식장 한켠에서 옥분 노파가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눈을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지, 차림으로 한양에 왔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세자빈으로 서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봄날 매화나무 아래에서 노파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입은 옷이 아니라 품은 마음에 있는 법이랍니다. 그 말의 뜻을 소연은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입어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진실을 믿는 사람, 하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담여 훈장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